결국 강남에서 가까운 데가 좋아요. 일단 첫 번째 강남 접근성, 두 번째로는 이미지가 바뀔 만한 데를 찾아보면 좋겠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느 지역이 더 유명한데, 이게 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두 번째 부동산 질문이겠죠. 당연하겠지만 서울의 아파트가 유망하죠. 네. 근데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저는 당연히 상급지가 제일 많이 올라요. 하지만 앞서서도 언뜻 말했었던 부분이 있는 게 강남이 제일 많이 올랐지만 수익률적으로 보면 오히려 외곽 지역이 더 높다는 그쵸? 얘기 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무작정 강남이냐? 이거는 답이 아니에요. 내가 실거주 할 것도 아닌데 네. 무조건 똘똘하는 차면 강남에만 들어간다? 그리고 강남에 뭐 아파트가 30억짜리예요. 네. 뭐 전세만 해도 막 15억이 넘어가요. 그런데 근데 이거를 전세 빼줄 돈이 없는 거야. 빼줄 돈도 없는데 그냥 무작정 사가지고 매매가격 차이 막 나면 뭐예요? 비과세를 못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현금이 15억이 있으면 15억에 맞춰서 그냥 마용성에서 한 채를 산다 하더라도 좀 대출 얹어서 실입주 가능한 상태에서 비과세를 맞춘다. 네. 사실 이게 더 낫거든요. 그래서 세후 수익률을 저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그러면 일단은 사실 원하는 답이 이게 아니었을 거예요. 어디가 많이 올라요? 라면 당연히 서울 중심지가 올라요. 어딘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강남 3구, 마용성, 네. 뭐 서대문구, 동대문구 하면서 뒤로 쭉쭉쭉쭉 넘어가면 노도강, 금강구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갈 거고, 네. 근데 이제 경기권 넘어간다라고 하면 어디 지역이? 뭐 경기도에서는 사실 강남이랑 가까운 데가 무조건 비싸요. 그렇다 보니까 분당. 그렇죠. 분당, 판교. 과천, 판교 이런 데들, 성남 여기는 어지간한 서울보다도 더 비싸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노원구, 도봉구에서는 서울이긴 하지만 여기서 강남까지 가려는데 위례에서 강남간이 훨씬 더 가깝거든요. 네. 과천에서 강남간이 훨씬 더 가깝거든요. 그래서 과천에 지금 33평 가격 20억을 찍었거든요. 네. 야, 이거를 보면서 20억이요? 네. 과천 33평도 20억을 찍었어요. 그런 거를 보면 야, 어지간한 서울보다 네. 낫다. 위례, 과천, 분당, 성남 왜 우리가 수용성 얘기하는지 네. 정답이 나오는 건데 결국 강남에서 가까운 데가 네. 좋아요. 강남에서 가까운 데. 우리 같은 의미로 보면 똑같은 일기 신도시였지만 네. 분당이랑 네. 일산이랑 가격 차이가 확 벌어졌었죠. 90년도 때 분양가는 사실 별반 차이 안 났었거든요. 근데 그게 분당에서 30km 가면 강남이 나타나는데 일산에서 30km 가면 은평구가 나타나요. 네. 그게 현실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아무튼 중심지가 제일 비싼데 근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만 말해버리면 무조건 강남 가라는 얘기냐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네. 내 자금 사정에 맞춰서 애초에 강남 가라고 해도 못 가는 사람들이 그쵸. 대부분이에요. 그죠. 거의 뭐 대부분 네. 못 가죠. 그러니까 내 자금 선에서 네. 가능하면 실거주가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네. 뭐 한 2년이든 4년이든 내가 이 정도 전세 금액은 나중에 대출받아서도 빼주고 들어갈 수 있겠다 하는 금액 정도 선에서의 라인, 가능하면 중심지로 가라. 내가 말하는 중심지가 네. 우리가 노도강 무시할 거 아니에요. 여기도 많이 올라가거든요. 네. 오히려 수익률로 보면 훨씬 낫거든요. 네. 내가 노도강이라 하더라도 그냥 아파트 내 금액선에서는 네. 노원구 아파트야 라고 하면 노원구 아파트를 가는 게 음. 좋은 선택인 거죠. 자, 그럼 경기도에서는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게 분당, 그 다음에 수원, 뭐 위례, 위례, 과천, 판교, 과천, 성남도 되나요? 그렇죠. 성남, 뭐 저기, 광교, 뭐 강교,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생각하면 되나요? 네. 그러면 이 마용성 34평 아파트가 다 요즘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거는 그 대표 대장주가 한 20억쯤 하고 어쨌든 대부분 뭐 18억, 10억을 넘잖아요. 그렇죠. 다 10억을 넘죠. 네. 근데 15억이 넘으면 지금 LTV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음. 그럼 여기를 사고 싶어 온 사람들은 어떻게 사야 돼요? 현금이 한 10에서 14억 정도 있어. 대출이 네. 안 돼. 대출이 안 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네. 일단은 LTV 15억이라는 게 정확하게 정의는 내려놓고 갈게요. 네. 이게 15억이 실거래가 15억이 아니라 그 KB 시세랑 한국감정원 시세 중 높은 쪽이 15억을 초과하면 LTV가 0원이에요. 네. 막상 15억이 넘어가서 뭐 매매 가격이 15억 5천이다. 뭐 아니면 간혹 16억을 실거래로 해도 아직 KB 시세가 15억이 안 안 될 수 넘어간 있겠네요. 경우들도 있어서 걔네들까지는 막 거래를 많이들 하고 얘도 신축 아파트다라고 하면 한 마용성의 33평형 신축이면 KB 15억을 다 넘어가니까 안 될 네. 거고
얘도 한 25평형 아파트 중에서는 아직 KB 15억이 안 된 애들이 안 넘어가고 많으니까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매수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도 15억 현금이 있는데 그냥 33평형을 사고 싶어 라고 하면 그냥 딱 전세 끼고 사는 거예요. 전세 끼고 사는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실거주는 뭐 어차피 당장 네. 실거주는 불가능이죠. 왜냐? 대출이 안 나오니까. 안 나오니까. 아니면 뭐 신용대출 풀로 땡기든 뭘 하든, 아니면 부모님 찬스를 써가지고 부모님 제가 이자를 드릴게요 하면서 제가 돈을 달라가 아니라 빌려달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자를 제가 뭐 드릴 테니 저 은행 금리 뭐 수시 입주금식 통장으로 넣으면 0.1%밖에 안 되고 예금이다 하면 1점 몇밖에 안 되잖아요. 제가 금리 3% 드릴게요. 그래서 빌려가지고 들어간 사람들도 있지만 근데 그게 대부분은 잘 안 되죠. 그렇죠. 안 되니까. 그리고 솔직히 현금 15억도 잘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나는 일단은 어떻게든 마용성에 33평 사고 싶다. 그럼 전세. 그럼 전세를 끼고, 전세도 만만치 않거든요. 전세도 막 10몇 억씩 하다 보니까 그럼 전세 끼고서 한 8억 정도의 아파트를 살 수가 있어요. 그럼 8억에 일단 매수해놨다가 나중에 진짜 나는 1주택자용 규제는 다 피해 나가죠. 뭐 특별하게 버티는 게 문제는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뭐 대출 규제가 뭐 풀린다든가, 아니 나중에 뭔가가 생겼을 때 그때 전세 퇴거 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내보내고 들어가겠다. 이런 사람들도 많죠. 그 부모님 찬스로 뭐 3%씩 준다고 하잖아요. 그 주긴 하는데 결국에는 돈을 안 돌려주더라고. 아, 그러면 안 돼요. 원금을. 그러면 탈세예요. 이게 증여세가 원래 납부해야 될 증여세보다 이제 미신고 가산세라든지 부당행위 이득으로 보게 되면 더 붙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원금 무조건 갚고 나중에 증여세를 그때 다시 증여로 그렇죠. 내려오는. 그건 이제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건데 저는 이제 농담으로 보통 이제 부모님이 자식한테 준 돈은 다시 돌아가기는 참 힘들더라고. 자식이 받은 순간 그걸 돌려줄 생각을 잘 안 하니까. 그래도 뭐 차용증 명확하게 다 써야 돼요. 이자도 제대로 줘야 되고, 안 그러면 이미 그 행위 자체가 뭐 일단은 말 나온 김에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세무 상식으로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특수관계인이라고 하거든요. 특수관계자 간에 금전이 오가는 거는 일단은 인정을 안 해요. 다 증여로 봐요. 원칙적으로는 증여로 봐요. 그렇죠. 근데 정식으로 차용증도 쓰고 이자도 다들 주고 그러면 차용이 인정이 돼요. 일단은 차용 인정 안 되는 게 원칙, 오히려 요건이 명확하면 그래 인정. 이거다 보니까 나 나중에 돈은 빌렸는데 나중에 갚을 생각이었었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다 증여세 두드려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건데 부모님이 자식한테 돈을 주고 싶은데 증여세 너무 많이 나가는 거야. 그래서 한 5억을 주고 싶은데 차용증을 썼어. 근데 그 갚는 기간을 한 20년으로 해놓은 거야. 너무 그런 식으로 하면 부정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 은행은 20년 만기도 있는데라고 하면 그거 은행이지. 개인이 아니잖아.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여러분 탈세는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선에서 절세를 하자. 하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강남이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어쨌든 원한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 부동산 투자할 때 우리가 강남에 뭔가 매력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계속 강남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해서 이 지역이 오를 수 있는 여건인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뭐 지표 같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준이라든가. 이곳이 올라가는 지표다. 그냥 가장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부동산 입지라고 하면 흔히들 많이 생각하는 게 뭐 직주 근접성이라든지 뭐 학군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편의시설, 인프라 뭐 이런 요소들이 정말 다양하게 있을 텐데 이게 어떻게 따지면 강남이라는 말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씩 설명해 볼까요? 뭐 예를 들어 직주 근접성 우리가 3대 업무지구가 우리가 시청 종로 전통적인 광화문 일대 있겠죠. 그 다음에 여의도가 있고 강남이 있겠죠. 그래서 CBD, YBD, GBD 이렇게 얘기하는데 강남이 이제 3대 업무지구 중 하나죠. 직주 근접성 잡았고요. 그리고 교통 접근성이라고 말하는데 그 교통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진짜 인기 있는 지하철 노선은 다 강남에 지나가는 노선들이 인기가 있어요. 2호선이라든가 2호선, 3호선, 분당선, 신분당선, 7호선 이런 식으로 9호선 딱 이렇게 다 강남에 지나가는 노선들이 인기 있지. 강남을 안 지나고 얘도 6호선이다. 위로만 지나간다. 경의중앙선이다. 이런 별로 안 좋아해요. 그게 결국 교통 호재라고 해도 뭐 이렇게 우리가 당장 GTX만 해도
GTX가 A, B, C가 있는데 이제 A 노선과 C 노선은 강남을 지나가는데 B 노선은 강남 안 지나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B 노선만 해도 사람들이 막 이러고 있고 요즘 막 김부선 말 많잖아요. GTX D 네. 막 김부선이냐 하면서 했는데 그러니까 뭐 요즘 말이 나오는 게 그럼 여의도까지 연결해 줄게 하니까 우리 여의도 필요 없다. 강남 직결을 해달라. 맨날 이러잖아요. 그게 결국 모든 게 교통도 강남으로 가달라 얘기하는데 이거를 반대로 보면 주민들이 원해서 그렇게 뚫어주게 되면 강남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예를 들어 강남에 GTX D가 예를 들어 강남에 GTX D가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냥 진짜 뚫어주기로 해뒀다. 그러면 강남은 지금 GTX A 지나가지, C 지나가지, D 지나가지. 그럼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이 강남이다 보니까 강남으로 다 가고 싶어하고 네. 그렇게 해서 요건들을 맞춰주다 보면 강남은 교통천국이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되는 거고 학군 말할 것도 없죠. 지금 오히려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네. 우스갯소리로 이제 막 자사고니 뭐니 다 없애버리니까 결국 학군 따지는 사람들이 다 강남 8학군을 올리잖아요. 뭐 그러면 역시 여기서도 또 강남. 그러고 또 뭐가 있지? 인프라? 강남에 뭐 백화점이 뭐니 없는 데 있나요? 다 정비돼 있죠? 네. 또 뭐가 남아있을까? 하다못해 소득. 그렇죠. 애초에 소득 수준조차도 너무 높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강남이 하나의 상징성이 돼버렸잖아요. 네. 우리가 프라이드라고도 하잖아요. 우리가 나 강남 살아. 이 한마디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 뭐 여러분들 그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게 현실이 어디 살아요? 라고 했었을 때 저 마포 살아요. 네. 저 성동구 살아요. 네. 강남구 살아요. 이렇게 하는 거랑 어디 살아요? 라고 했었을 때 그 느낌이랑은 좀 다르죠. 그리고 실제 진짜 부자들은 강남 살아요라고 안 해요. 어디로 얘기해요? 동을 얘기하죠. 청담동. 나 청담동 살아요. 압구정동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그치, 다른 동네는 동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 또 그 프레임에 갇히고 싶지 않다는 거죠. 나는 강남이랑 엮일 레벨이 아니야. 나 압구정이야. 나 청담동이야. 그리고 얘도 서초구라고 얘기 안 하죠. 반포동 살아요. 나 반포 살아라고 하죠. 그렇게 얘기하고 또 이거는 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과천 사는 사람들이 나 과천 살아라고 얘기하고요. 위례 사는 사람들이 나 위례 산다라고 얘기하고 판교 사는 나 판교 살아라고 얘기하지. 나 뭐 성남시 살아. 뭐 나 하남시 살아. 이렇게 위례도 하남 위례 있고 네. 송파 위례 있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막 그렇게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막 나 강남구 살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알고 보니까 막 세곡동 내곡동이고 이런 식으로 절대 비하가 아닙니다. 세곡동 내곡동도 엄청 비싸졌는데 하여튼 그렇다라는 것이죠. 진짜 그 카테고리에 안 묶이려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혹시 예시로 든다면 뭐 우리 그 회사에 입사했을 때 뭐 자기가 예를 들면 삼성전자 다니는 이제 신입사원이 돼서 학교 나 삼성전자 다녀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좀 작은 그쵸. 기업에 다닐 때는 회사 명을 얘기 안 한 경우가 많거든요. 왜 얘기 안 하냐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 뭔가 회사에 대한 그게 별로 없어서일 수도 있지만 이야기해봤자 모르니까 이게 다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맞아. 근데 삼성전자 다닌다 하면 그냥 설명이 필요 없는 거지. 축하한다. 좋은데 다니네. 약간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거겠네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따면 그냥 하나의 상징성이 돼버린 거죠. 물론 뭐 강남보다도 더 비싼 뭐 한남동이니 평창동이니 이런 세계들도 있지만 그거는 사실 일반적인 아파트 주거 형태가 아닌 어나더 레벨의 이제 단독주택들, 고급 빌라들 이런 식으로 가는 건 거지. 일반적인 우리가 접근하는 아파트 선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강남. 그래서 지표랄 게 없어요. 지표랄 게 아니라 그냥 강남에서 얼마나 가까운가. 얼마나 가까운가. 그렇죠. 그래서 내가 경기권을 간다 하더라도 제가 교통에서 사실 이미 다 얘기가 나왔어요. 지하철 노선도 강남으로 직결되는 지하철 노선이 인기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경기도라 한다 했을 때 예를 들어 GTX예요. 그럼 GTX도 뭐 동탄이다. 동탄을 막 너무 멀잖아요. 이게 막 멀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동탄이 이제 나중에 GTX가 열 뚫리면 강남까지 20분이면 가겠네? 이걸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교통으로서의 접근성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가 있는 지역이 강남으로 가는 노선이 있는가? 신분당선이 뚫려 있네? 아니면 3호선이 연결돼 있네? 그럼 같은 의미로 사실
노도강, 금강구, 막 은평구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외곽 지역이라도 은평구 절대 안 싸요. 은평구에 녹번역 쪽이 이제 재개발 다 완료돼서 네. 거기 아파트 가격이 지금 33평형도 지금 막 15억 이러거든요. 아니면 은평구가 15억이야 라고 할 수 있지만 3호선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러면 은평구에서 딱 녹번역에서 타요. 녹번역에서 타가지고 일단은 3호선 라인 딱 가게 되면 종로 상가역까지 한 15분이면 가요. 그럼 일단 광화문 클리어 됐죠. 그리고 압구정까지 25분이면 가요. 강남을 뚫고 가잖아요. 생각보다 우리가 물리적인 접근성만 놓고 보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통 접근성으로 실질적인 강남 접근성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하나를 더 본다라고 하면 그냥 아파트 촌이 돼 있는 데가 좋아요. 왜요? 아파트 촌 뭐냐면 일단은 빌라 가격은 사실 잘 안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면 아파트가 많이 올라가는데 여기서 아파트도 신축 아파트가 많은 데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신축 아파트에서 신고가를 막 쳐줘요. 예를 들어서 성동구라든지 마포구라든지 계속 신축 아파트를 입주하잖아요. 그럼 신축 아파트들이 최고가들 계속 잡아주죠. 그게 낡은 것도 그럼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낡은 애들도 같이 올라가는 클래스가 달라지니까. 예를 들어 마포구는 이런 느낌인 거죠. 마포구는 20억도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동네야가 되는 거고요. 근데 대표적으로 비교 사례가 광진구가 있죠. 성동구랑 광진구는 놓고 보면 원래 광진구가 훨씬 더 부촌이었어요. 광진구가 뭐 강북에서 학군 이야기하기가 좀 웃기긴 해도 그래도 광진구는 학군도 되게 괜찮고요. 뭐 성동구보다도 광진구 학군이 훨씬 더 좋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근데 광진구 가격이 생각보다 싸네 싶을 수 있어요. 성동구 훨씬 더 비싸요. 왜냐면 광진구는 근래 신축 아파트가 입주한 게 없어요. 건대 스타시티가 유명하잖아요. 네네네. 여기도 벌써 10년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성동구는 막 신축 아파트 짝짝짝짝짝짝 입주했고 지금도 막 공사 중인 데들, 재개발 진행되는 데도 있고, 그리고 막 최근에는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입주했잖아요. 그때 당시 분양했었을 때 대한민국 최고 분양가를 갱신한 데가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였고요. 그 다음에 성수 전략정비구역. 여기도 이제 진행되게 되면 10년 뒤에 최고 부천이 될 곳도 하나가 바로 성수동이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냥 뭔가 신고가를 갱신해주면 예를 들어 뭐 트리마즈의 33평형 가격이 30억이다 하면 성동구는 30억도 지불할 수 있는 클래스가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동네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봤었을 때 사람들에 대한 이제 인식들. 성동구 10년 전만 해도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제가 성동구 토박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태어난 데는 마장동이었어요. 성동구에서 제일 싼 데. 거기 별로 비싼 동네가 아니에요. 그리고 마장동에서 되게 오랫동안 살다가 최근에 뭐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해서 성동구에서 좀 비싼 데로 이사는 갔지만, 이게 결국 중요한 거는 성동구다라고 하면 지금 마용성 3대장 중 하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장 예전에는 별로 그게 아니었는데 이게 재개발이 계속적으로 들어서면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늘어났다. 이미지가 바뀔 곳, 소득이 바뀔 곳, 이런 데들을 그 다음으로 일단 첫 번째 강남 접근성, 두 번째로는 좀 이미지가 바뀔 만한 데를 찾아보면 좋겠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궁금한 거는 저는 사실 강남보다 훨씬 마포를 좋아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마포에 살 예정인데, 마포는 딱 한 가지 안 좋은 게 강남 가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지하철을 한 번에 못 가요. 맞아요. 2번이나 3번 타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타고 가면 거의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려요. 근데 왜 마포는 마용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되게 간단한 거예요. 제가 3대 업무지구가 있다는 얘기 했잖아요. 여의도, 종로, 강남. 나머지 두 개가 가깝구나. 그 두 개 잡잖아요. 여의도 잡고 종로 잡고. 근데 여기서 핵심은 여의도에 있어요. 마포가 비싼데 핵심은 여의도인데, 왜냐면 종로 시청 이 광화문 일대는 강북에 싼 대체지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여의도에 직장이 있는 사람들이 봤었을 때 여의도에서 통근하려고 하네? 좀 주거지에 괜찮은 데가 어디가 있을까? 마포. 예전엔 전통적으로는 양천구에 목동이 있었었죠. 근데 목동은 지금 벌써 오래됐잖아요. 나는 조금 신축 아파트 있는 데로 가고 싶어 하면 마포 말고는 없는 거예요. 뭐 지금이야 뭐 이제 신길 뉴타운도 들어서고 영등포 뉴타운도 들어서고 하면서 좀 밑으로도 좀 선택지들이 많아지긴 했지만 얼마 전만 한다 하더라도 여의도는 있는데 여의도 수요를 잡을 때가
마포 말고는 없어요. 왜냐 밑으로는 주거 지역들이 아니었었거든요. 네. 뭐 양천구 빼고는. 네. 그렇다 보니까 특히 신축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 마포로 다 몰린 거죠. 그래서 마포가 비싼 이유는 거기 있다. 자, 부동산 관련된 첫 번째 질문, 과연 오를 것인가는 오를 것이라 답변 주셨고, 두 번째는 이제 강남, 아니면 강남 근처, 아니면 이제 신축들이 많이 들어서는 거. 자, 그럼 세 번째 질문은